자, 지금부터 다시 테스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1.2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저희가 테스팅이라는 걸 했는데 테스팅이라는 건 계속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저희가 만든 이런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이 어떤 동작과 성능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결함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테스팅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를 자꾸 하다 보면 프로그램 내에 여러 개의 결함이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진짜 잘못된 걸로 사고를 발생시키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결함을 발견해서 없애는 게 이 뭐예요? 테스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사단원 테스팅은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용자의 기대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뭐 요걸 처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에 맞게 제대로 시스템이 구현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게 테스팅은 그냥 해서 뭐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고려를 하는 이 리스크라고 하는 정보, 그러니까 위험성을 갖고 있던 애가 얼마나 해결됐는지를 어떻게 해요? 정량적인 수치로, 그러니까 숫자로 만들어서 퍼센트로 찍어가지고요. 이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전달하기 위해서 테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정상 동작 여부, 그다음 리스크가 얼마나 제거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테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은 개발 초기에는 그 테스팅을 하는 그런 초기에는 실제 뭐 코드를 돌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리뷰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확인해야 돼라고 하는 걸 서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러면서 만들어내는 리뷰라는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건 나중에 뒤쪽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경우의 수를 작성할 건데 요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면 결함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if문을 통하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으면 일로 가는 경우하고 일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은 이걸 타든지 이걸 타는데 테스팅은 둘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를 각각 테스트 케이스라고 만들어서 결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확인하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들을 많이 따지면 당연히 뭐가 줄어드는데 잘못된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함 예방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여러 기법의 테스팅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테스팅의 일반적인 목적은 뭐 상식적으로 봐도 어때요? 뭐 남아있는 결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 그냥 내가 봐서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해야 되는 동작들이 잘 되고 있는지, 명세를 잘 충족하는지 이런 것도 볼 거고요. 사용자 및 비즈니스의 요구 사항도 잘 되는지 이런 것도 볼 겁니다. 그럼 미리미리 이런 결함을 발견함으로써 결함 예방의 효과도 있을 거고요. 품질 수준을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비즈니스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 여러 장점이 발생할 거고요. 개발 프로세스들이 개발하는 과정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논리적인 설계에 대해서도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잘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저희가 테스팅이라는 걸 활용하게 됩니다. 자, 관점에 따른 테스팅의 목적을 보면 일반적으로 개발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보통 프로그램 할 때도 많이 겪을 건데, 개발 과정에서는 일단 뭐 하고 싶어요? 잘못된 부분이 어디 있냐, 이런 결함을 찾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수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함을 찾고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가능한 한 많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처리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내가, 내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무슨 박스가 있을 때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여기다 숫자를 잘 넣습니다. 이렇게 1, 2.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죠. 여기다가 만약 문자를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무조건 시스템이 죽습니다. 근데 이런 건 여러분이 하는 테스트에선 테스트를 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무조건 숫자를 잘 넣어서 잘 돌립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장애를 발생시켜서 이게 숫자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 방식을 해줘야 조금 더 좋은 개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수 테스팅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이제 넘길 때가 될 때, 그걸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시스템이 예상대로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잘 적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죠. 무턱대고 제품만 받으면 나중에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면에서는 출시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해서 이 관련자에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유지보수 관점에서는 어떤 변경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결함이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테스트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게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운영 테스팅에서는 신뢰성 또는 가용성, 이런 시스템 특성을 평가해서 이게 충분히 쓸만하다.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테스팅은 문서의 리뷰와 함께 정적 분석에 의해서 정적 분석에 의한 테스트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팅이 실제로 코드만 돌리는 게 테스팅이 아니라요. 정적으로 코드를 읽어보거나 아니면 문서를 분석하는 이런 정적 분석도 테스트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테스팅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디버깅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테스팅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장애를 통해서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적 테스팅의 경우인데 실제로 돌려보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걸 이제 발견해내는 거죠. 보통 테스터가 이런 일을 합니다. 디버깅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장애의 원인을 찾긴 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내고 분석해서 이제 제거하는. 그러니까 테스팅은 발견만 하는 거고요. 디버깅은 장애를 찾아내서 그걸 분석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제거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이 멀쩡하게 돌도록 하는 그런 개발 활동을 저희가 디버깅이라고 하죠. 따라서 디버깅은 누가 하냐면 개발자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오류가 뜨면 그걸 고치는 과정은 저희가 디버깅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그 만든 제품을 테스터에게 줘서 그 테스터가 실제로 돌리면서 뭔가 잘못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여기에다가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경우를 저희가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보통 테스터가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되시겠죠? 테스팅과 디버깅. 테스팅은 그냥 결함만 발견하는 과정이고요. 디버깅은 발견된 결함을 수정하는, 제거하고 수정하는 그런 개발 활동을 디버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요장에는 이제 테스팅 용어라고 해서 테스트 설계, 테스트 오브젝트, 테스트 베이시스,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스윗,
그리고 태스크 오라클, 테스트 프로시저, 테스트 스크립트, 테스트 시나리오 이런 식의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 설명을 이해도 못할 뿐더러 이게 워낙 낯설기 때문에 이제 잘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네들은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이제 계속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요. 나중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저희가 테스트 설계가 뭔지, 대상이 뭔지, 베이시스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이나 이런 걸 보시기 전에는 당연히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요 그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테스팅이 필요한 이유. 여기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을 처음 보면 좀 이상한데 잘 보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그림은 고객이 원하는 어떤 그네 같은 걸 만드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이 자기가 원해서 개발자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무에 이렇게 줄을 달고 매달고 이렇게 세 칸짜리 뭔가를 만들고 싶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객이 얘기한 내용을 이해한 프로젝트 리더는 대부분은 이걸 요구하는 사람은 실무에 있는 사람이죠. 진짜 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프로젝트 리더라는 사람들은 이제 개발자들입니다. 그러면 개발자들 완전 이공대 이쪽 사람들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돈을 줄 사람이 요구하는 아주 심오한 뜻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점부터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을 리더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사실 이 다음 단계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잘못 만든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일단 프로젝트가 이렇게 되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프로젝트 리더가 이해한 내용을 이 설계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했더니 설계자는 이 내용을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만들어. 그럼 정말 완전 산으로 간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고객은 실제 코드를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설계자가 만든 내용인 설계도 이런 걸 봐서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만들어내서 그걸 눈에 보여줘야 이 사람은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설계자는 이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이거를 프로그래머한테 주면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해버립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아주 심각합니다. 자, 어쨌건 이게 보통 저희의 프로그램을 할 때 제일 큰 문제죠. 자, 그런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는 비즈니스도 좀 어쨌건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요. 나중에 문서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여러분 문서 하나도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누군가가 이걸 이어서 뭘 하고 싶어도 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설치가 되면 이런 제품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제품. 말도 안 되는 제품이죠. 그죠? 근데 설치는 이런 걸 해놓고요. 이제 엉뚱한 일들을 하면 시간을 보내면서 고객한테는 비용을 이만큼이나 청구합니다. 이만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실제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한 90% 이상은 캐비넷에 썩습니다. 안 쓰죠. 불편하니까. 왜냐하면 이걸 원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제품이 가면 누가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얘를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지만
고객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더 엉망이죠. 왜냐면 유지 보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제품, 정말 잘 맞는 제품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이 단계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개발하는 사람의 능력? 아니면 설치된 제품? 아니죠? 누구예요? 이 사람이 잘 이해해서 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잘 이해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잘 설명을 해줘야 그래야 어때요? 멀쩡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부터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초반에. 경험도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력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을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리더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국에 나중에 프로그램을 잘못하다 보면 이런 제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런 제품으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문서화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와닿죠, 이 그림? 네,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내용의 제일 마지막 내용은 이겁니다. 테스트에 대한 오해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보면 아무나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전문 분야입니다. 점점 전문 분야고요. 요즘에는 이제 자동화 테스팅 같은 분야가 들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오해죠, 오해. 그죠? 자,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잘 실행됨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지만 실행됨을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결함을 발견해내는 일이라고 했죠. 요것도 오해고요. 테스트는 개발 이후의 작업이다. 개발 이후의 작업이다. 자, 아까 얘기처럼 2단계에서 이렇게 잘못된 걸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리뷰, 이 사람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반에 잘못된 걸 막아야 됩니다. 따라서 개발한 후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후에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요구 분석 단계부터 시작돼야 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발 일정에 따라서 테스트는 생략될 수 있다. 생략되면 난리 납니다, 사실. 아무 확인 없이 제품이 나간 거기 때문에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테스팅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서 테스팅을 제대로 못한다. 아니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전문인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서 테스팅을 제대로 해내야 됩니다. 이게 어쨌건 옛날에는 이게 이유였지만 이제 점점 이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테스트는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이것도 절단입니다. 테스트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과목을 배우는 거고요. 어, 사실은 목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긴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로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는 완벽하게 수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하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예외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하게 그리고 경험이 많은 테스터가 굉장히 좋은 테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정적인 뭐 테스팅, 동적인 테스팅 이런 거 하지만 휴리스틱한 애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그런 테스팅,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테스트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내야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요번 주는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테스팅의 일반적인 원리 7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